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계신 계신 아삼 나눔재단 마루 180, 마루 360, 360. 네. 예. 정남 이사님, 네. 화연아 팀장님, 네. 광명진 책임님, 책임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송화 대표님 네,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네, 제가 이렇게 또 오늘 대타를 뛰고 있는데요. 안 드셔서 이 예. 촬영 장소도들 제공해주고 계시고, 아이시스, 아이시스 물도 주고 물도 계신 매번 캡스톤 아낌없이 파트너스 제공해주고 계신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광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빨리 네. 회복하셔서 쾌차하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다음 모습 주에, 뵙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벌써 대표님 너무 말씀 40분이 잘하시고 되게 지나고, 재미있는 네. 분야에서 저도 시간이 막 네.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댓글로 네. 캡스톤 물맛이 꿀맛이라고 네네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느 분이? 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네.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님 몇 가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 질문 네. 하나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국내 문명이 핏을 잘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아까 개발자를 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더 확보하신다 그러면 아까 한국과 비슷한 뭐 상황에 있는 몇 개 국가들한테는 네. 역시나 또 더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냥 그 예로 뭐 일본 같은 나라라든지 여기에는 역시나 비슷한 형태로 그 진출해 보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국가를 네. 뭐 다른 국가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네. 일단 궁금합니다. 네, 있고요. 사실 일본도 되게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 시장을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개발 문화가 좀 많이 좀 뭐 미국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다 네네네. 보니까 저희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코칭도 세팅업, 해줘야 네. 되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그 확장성에 네. 사실 걸리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매출이 오를수록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조금 뒤로 하고 네. 일단 저희가 두 가지 기준으로 국가를 확장을 해보면 좋겠다가 네.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어가 가능해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개발 문화가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네. 그걸 봤을 때 저는 싱가포르나 중동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일단 인건비가 되게 높은 국가고 그렇죠. 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발자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타임존도 또 잘 맞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임존 이슈가 한 6시간 정도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크리티컬하진 않고요. 왜 중동이 매력적이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단 인건비가 높아요. 그리고 돈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동 국가들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실제로 UAE 같은 경우에 지금 두바이에 네. 리모트 워크 비자가 나와서 5년 동안 개발자분들은 그냥 무료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좀 테크 트랜지션에 진심이셔서 근데 거기는 또 가보면은 개발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이 다 페트로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그렇겠네요. 했던 분들이에요. 석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개발자분들을 중동에 있는 연결해주면. 스타트업들한테 연결해주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뭐 모두가 알고 있는 큰 시장이지만 중동도 저희가 보기엔 충분히 큰 시장이고 좋네요. 그리고 이제 타임존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그 회사가 서비스 런칭하고 나서 뭐 9개월, 10개월 네. 오면서 네, 그래도 그 제로부터 이렇게 네, 월 매출 1억 선까지는 빨리 네. 왔고 네, 이게 뭐 10억 뭐 이 네. 정도 선까지는 빨리 성장할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진짜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이뤄서 굴러가요? 네, 뭐 원티도 사실은 네. 매출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IPO는 가긴 갔지만 네. 그래도 200~300억 네. 정도까지는 컸거든요. 네, 예. 거기까지 충분히 커질 수 있을까? 네. 뭐 네.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두 가지 측면이고요. 네. 하나는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네. 저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제 뭐 초중고대 대학원 뭐 직장 경험도 다 해외에서 하고 왔고 네. 그래서 한국보다는 해외 시장이 더 잘 맞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의 업사이드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장성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네. 제가 보는 확장성의 정의는 매출이 오르는데 비용이 줄어드냐, 마지널 코스트가 줄어들 수 네. 있는 구조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똑같이 리니어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는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화 인터뷰, 코딩 테스트, 기술 면접을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확장성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이 좋은 개발자가 실제로 이 개발 전산국에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근본적인 질문인데 네. 이거는 저희가 사실 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개발자들도 미국 기업에 취업이 되고 근데 그런 매칭을 해주는 회사들이 이미 유니콘 밸류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인구적으로나 교육열을 보면 저는 네. 동남아시아가 더 네.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 기업들보다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네. 비용이 리니어하게 안 증가하고 그 비용이 그 감소하는데 뭐 AI나 어떤 그 시스템적인 어떤 네. 개발 부분을 가지고 네. 사실은 그 비용을 낮춘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려면은 회사의 개발 역량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네. 딴 회사들 개발자들 채용해 주는 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네. 내부 개발자는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네. 예, 그런 우수 개발자를 네. 뭐 원격으로 쓰실 건지 네. 아니면은 네. 내재화 시킬 건지 네. 뭐 약간 원격 의미도 네. 내재화도 연결이 돼 네. 있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네, 우선 뭐 저희가 이 모델을 믿기 때문에 저희는 원격 개발자를 채용을 하고 네. 있고요. 저희 CTO도 실제로 베트남 분이시고 베트남에서 연쇄 창업을 하신 분이세요. 오,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이 저희 개발 총괄을 해주고 계시고 그 밑에 개발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 중에 서민준 교수님이라고 AI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또 계시고요. 네. 네,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고 이제 확장을 할 때는 이제 개발자분들 좀 다양한 국가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요즘 듣기로는 세르비아에 되게 좋은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서 세르비아에서도 채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먼저 이거를 해봐야지. 고객사 분들한테 이거 진짜 좋습니다라는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 역량은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도 개발자 채용 포지션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네,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발자 채용에 관련해서는 사실 큰 이슈가 될 거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발자는 지금 어느 국가를 타겟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뭐 베트남인가요? 뭐 인도인가요? 뭐 세르비아도 네. 말씀 주시고 했는데 그래도 그 뭐 그냥 느낌적으로는 그래도 공대에 대한 열풍이 제일 많고 정말 인구가 많은 건 인도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인도 개발자분들이 제일 좋은 건지 뭐 그 얘기 하다 네. 보니 여기 아까 네. 뭐 예, 기분 재지네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베트남 개발자나 인도 개발자의 뭐 실력 대비해서 뭐 실력 혹은 무슨 책임감 이런 거에서 이슈가 있다고도 하는데 네. 그럼 어느 국가가 실제 아까 개발자를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래도 국가라고 생각하는지. 네. 네. 일단 그거는 인구에 비례를 할 것 같아요. 네. 절대적인 인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인도, 그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 네 국가가 제일 매력적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 사실 몸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미국에 이제 인도계 CEO들이 많다 많죠. 보니까 좀 이게 그러네요. 많이 좀 몸값이 부풀려졌는데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국가들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입니다. 좀 그 국가들도 인구 수도 꽤 많은 거죠. 네. 엄청나죠. 엄청난데 사실 인도의 후광에 좀 가려져가지고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교육열도 되게 강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쪽 국가들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임존 때문에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타임존에 맞는 분들을 소싱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겠죠.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희가 동유럽 개발자분들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세르비아가 요즘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부 기관에 있는 분한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을 먼저 타겟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아까 대표님하고 쉬는 시간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국가를 다시, 그러니까 또 이제 아까 그뭐 유럽이나 이런 데 진출한다는 건 사실은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릴 일이니까 네. 그럼 국내에서 아까 좋은 회사들과 매칭해 주는 거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네. 그거에서 뭐 스타트업이 제일 맞다는 건 매우 동의. 네. 근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국내 뭐 대기업 혹은 좀 큰 뭐 어떻게 보면 카카오 네이버도 다 대기업이 된 거니까 그런 큰 기업들 안에도 개발자가 굉장히 많고 그런 데들은 의외로 캐시카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의외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네. 거기에 뭐 20-30%를 대신해 준다 하면 수십 명을 해준다 이런 거는 의외로 슈퍼코더가 그런 그 개발자들을 잘 해서
그 뭐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명확히 똑같이 시켜서 한다 그러면 뭐 선순환 효과가 더 있을 것도 같거든요. 네. 그러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의 정확한 IT 어떤 역할, 역량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뭐 특별히 투자를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지금 들어온 고객사분들을 바이럴 좀, 예, 형태로. 예, 바이럴도 그렇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더 우선순위였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있는 고객사분들도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 뭐 대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대기업분들이 이제 의뢰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대기업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해외 개발자를 고용을 할 때는 SI성으로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프로젝트 던져줄 테니까 네. 너네 이것만 해와. 외주인처럼만 딱 하고 끝. 맞습니다. 그러고 너네는 뭐 나가도 돼.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저희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네. 있어서 조금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모델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좀 개개업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최근에 들어오신 고객사이기도 한데요. 거기는 이제 신사업팀을 조그맣게 꾸려서 해외 개발자 한 두세 명 정도 채용을 해보고 이거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계열사들한테 추천을 해주겠다. MVP 한번 만들어보고 맞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의 대표님이 예,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개발자들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이제 한국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 대기업이 잘 풀리면은 조금 좋은 레퍼런스가 생길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국에서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희가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네. 걱정거리 두 가지를 해소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영어 가능한가요? 두 번째로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유럽이나 중동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하러 갈 때 저희가 좋은 개발자 원격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럼 뭐 추천해줘봐. 추천해주고 나서 매칭이 되면은 저희는 빠져도 돼요. 정말 이 플랫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보다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는 관점에서는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네, 들어오고 그런데 네. 팀 멤버들 뭐 네. 핵심 멤버들 소개 좀 한번 네. 해주시죠. 우선 지금 저희 C레벨은 5명이 네. 있고요. 저희 쪽에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정태현 님이라고 이제 CSO, 저희 네. 전략 쪽을 총괄해 주고 계시고요. 태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시고 네.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MBA를 하시다가 중간에 나오셔서 이제 저희 회사에 조인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 창업자인 조니, 저희 베트남 CTO 분이 계시고요. 네. 저희 개발 쪽 총괄을 해주고 계시고 연세 창업가이십니다. 그리고 제이님, 네. 제이님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덕트 총괄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 제이님 같은 경우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랑 오라클에서 컨설턴트로 근무를 해주시다가 스위스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네.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신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퍼레이션 총괄을 해주고 계세요. 오퍼레이션 플러스 저희 개발자 소싱 쪽을 담당해주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쿠팡이랑 한화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저희 회사에 조인을 해주게 되셨습니다. 네. 네. 뭐 대표님 네, 연배가 지금 30대 중반 네, 정도 89년생이어서 34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너무 없는 팀이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 주신 거 네. 보니까 이미 경험이 충분히 있는 팀이고 다만 이제 법인을 세우고 한 지는 그렇게 네. 오래되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 경력이나 경험이 있고 게다가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경험과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다라는 건 충분히 되고 저는 제가 드릴 마지막 질문은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재미있었고 있는 시장 네.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고 성장 가능성도 있을 만한 시장인데 그럼 대표님이 결국 보시기에 이 슈퍼코더가 결국 가져가야 되는 뭐 핵심 경쟁력 혹은 우리는 좋은 개발자를 해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든지 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슈퍼코더가 앞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 본질적인 네. 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본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HR 플랫폼의 넥스트 버전을 저희가 쭉 만드는 네. 거고요. 이거는 이 지원자분들의 역량을 평가해서 네. 본인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일단 개발자분들의 역량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정말 적합한 분을 잘 추천을 해주는 것. 네. 이거는 기술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잘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을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좋은 개발자분들이 많이 와야 돼요. 좋은 개발자분들을 많이 소싱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뭐 아까 말씀으로는 그냥 임금을 많이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네. 사실 되게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게 큽니다. 예전에 저희도 한국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렇죠. 아베에서 네, 그랬던 외화벌이 것처럼. 하러 가셨던 것처럼 지금은 굳이 물리적으로 가지 네. 않더라도 이제 정말 삶이 많이 바뀌신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네. 나중에는 본인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저희가 잘 네. 찾아드리는 게 네. 네, 저희의 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작년에 설립하고 네. 나서 네. 저기 그 엔젤 투자 투자, 론을 네. 받으시고 네. 지금 펀드레이징 네. 지금 시리즈 A 네, 맞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는 시드 투자를 메시업 엔젤스라는 네. 투자자에서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팁스도 올해 5월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시리즈 A를 돌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투자를 받는 가장 큰 목적은 생존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충분히 뭐 이익을 내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업계에 왔다 보니까 저희는 J커브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딱 저희가 리니어하게 성장을 해오다가 인플렉션 포인트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 세 가지 부분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마케팅, 두 번째로는 기술 인력 채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확장. 이 세 가지의 투자가 들어가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J커브를 실제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드리는 목적으로 이제 시리즈 A를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금 내시는 저희는 지금 금액은 30억에서 50억 30억에서 정도로 50억.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홍 대표님 어떻게 아, 네. 보셨습니까? 뭐 저는 늘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소감을 드리긴 하지만 네. 오늘도 여지없이 굉장히 재밌는 어떤 네. 그 사업 모델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고민하신 깊이나 생각하시고 있는 거, 그리고 실행하신 결과들이 충분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또 경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바로 만든 팀은 아니기 때문에 하자마자 사실 성과가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 특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소위 말하는 그 인력을 채용하는 시장이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역으로 근데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희망을 막 얘기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생각해보면 그 중에 이제 몇 개 업체가 약간 변화를 주기도 한 거고요. 뭐 잡플랜이 또 그랬고, 근데 여전히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거기가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통적인 방식의 HR이 그래도 제일 큰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뭐 리멤버 같은 회사도 우리 명함 플랫폼이 아니라 뭐 링크드인 같은 회사도 우리는 결국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해외에서 링크드인의 뭐 그 포지셔닝과 입지는 다르긴 하지만 근데 여전히 그 HR 시장은 그 전통적인 HR 시장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슈퍼코더가 말씀하시는 길이 굉장히 매력적인 길이고 새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난관들이 앞으로도 많을 거라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좋은 팀, 좋은 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셨으니 어떻게 잘 헤쳐나가면서 더 좋은 실행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된 거는 뭐 이제 한국이냐 뭐 해외냐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동안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차이가 있거나 할 때는 그런 거를 전 세계가 뭐 무역이라는 걸로 인해서 네. 수평적으로 해오는 것들은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인간의 재능이나 사람이 가진 어떤 역량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잘 받게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해왔느냐 하면 아직 그런 것이 없었는데 슈퍼커더가 가는 길이 그런 부분을 네. 더 전 세계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뭐 사명감도 있고 의미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실행 결과를 잘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지금까지와의 HR과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길을 꼭 찾으시기를 네.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 대표님 어떠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너무 우리 멘트가 늘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하라고? 네.
아, 네. 아니 원래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문이 막히는데.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IR 덱을 봤을 때 작년 그 6월에 그 설립한 팀 치고는 C레벨이 왜 이리 많지? C레벨들의 경력이 왜 이렇게 화려하지? 화려하지? 그냥 아직 그렇게 그 C레벨들을 많이 갖추면서 이렇게 네, 그 할 단계가 아닐 수도 할 있는데 단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그 그려가는 그리고 네. 지금까지 어떤 정확하게 그 개발자 채용에 약간 다른 패러다임 그 원격 근무가 가능한 개발자 채용 네. 타 지역의 어떤 한계를 넘는 개발자 채용 거기에 이제 비용까지 절감하는 그런 어떤 비전 그리고 앞으로 그려갈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력을 보니까 아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 어떤 그 팀 시드 멤버들이 역량은 있어야겠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요즘 뭐 카카오 뭐 문제 많다고 하면서 대표도 사퇴하고 그랬는데 카카오톡이 처음 시작할 때 3년 동안 되게 그 카카오톡 서비스 나오기는 전이고 되게 다른 그런 서비스 개발하면서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뭐 거의 100억 가까운 그런 자금도 많이 썼죠. 투여되고 네. 서비스 나오는 족족 다 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 나오면서 이제 그 확 성장 가도를 달렸는데 그 카카오톡 나오기 전 3년 기간 동안에도 그 팀 멤버들이 저 정도 수준이었어요. 화려한 다 멤버들이. 거의 뭐 탑 멤버들 위주로 구성을 가지고 그분들 이탈 없이 가면서 3년 견디다 보니까 네. 카카오톡이 나왔고 이게 성장 기미를 보이자마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확 키워내면서 그래도 뭐 빠른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덜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런 팀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HR 시장에서 니치 같으면서 또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 네. 저희도 코멘트에 대해서 네. 하실 말씀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출연 시청자분들을 소감이나, 위해서 네, 소감이나 네. 이런 거 네. 편하게 말씀하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좋은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좀 제 머리에 있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이게 뭐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정말 끝없이 할 수 있지만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게 정리가 되어서 그렇죠. 네.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좀 계기를 통해서 좀 제 스스로도 많이 정리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